훌륭하신 국민 여러분, 또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최옥성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정직 정치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정책입니다. 정직 정치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정치. 정직 정치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정치가 정직 정치입니다. 정직 정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정책이에요. 지시하는 정치. 예레미야 9장 24절 보면, 구약 성경 예레미야 9장 24절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은 정직 정치하는 것을 원하는 분인 것을 깨닫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은 하나님이 지시한 정직 정치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란 참 사람, 믿음의 참 조상이지요. 대단한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슬람 교회에서도 아브라함을 아무쪼록 거두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했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뭔 일을 했기에 너를 인하여 많은 사람의 복을 받을 것이다. 차기 대통령이 정직 정치만 하면 자신은 물론 우리나라도 국익에 득이 되고 세계적으로 정치의 참맛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정직 정치의 비밀이 지시하신 곳이라. 그 지시하신 곳이라는 그 낱말에 숨겨 있어요. 숨겨 있다고요. 그래서 그 비밀을 열어야 돼. 그것이 딱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비유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비유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지시라는 말은 그저 지시, 어떤 걸 가리키는 것도 되지만은 원어에 보면 훗날에 있을 땅, 훗날에 있을 신앙, 훗날에 있을 정치 체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 것은 제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성경을 정치적인 관점으로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또 영적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시할 땅은,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은 세상적으로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또는 원어적으로는 훗날에 있을 신부신앙을 말합니다. 훗날에 있을 신부신앙. 정치적으로는 훗날에 있을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를 말합니다. 뭔 정치? 정직 정치. 이게 지시하는 땅이에요. 지시하는 땅. 여러분, 혹시 우리 목사님들은 그랜드 주석의 창세기 12장 1절의 원어풀을 보세요. 지시한 땅이 지시 대명사가 그게 아니고 훗날에 있을 일이라 그렇게 원어풀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원어풀이. 그랜드 종합주석의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시한 땅, 하나님께서 앞으로
훗날에 있을 신앙 또는 훗날에 있을 정치, 이 지시한 땅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지시한 땅 신앙이 정직 정치인데, 정직 정치 하려면 세 가지를 떠나야 된다니까. 세 가지 떠나라. 세 가지. 몇 가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를 떠나라. 본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인 정직 정치하려면 본토가 무엇이냐? 물질주의를 말해. 물질주의를 떠나야만 정직 정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본토는 갈대아 우르로, 영적으로는 사실은 참 종교신앙, 그 바벨론이죠 원래. 그래서 갈대아가 원래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종교신앙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종교신앙을 말하는데, 종교신앙을 떠나라는 건데 종교부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요 종교신앙을 떠나서 이제 신부신앙을 가질 때가 이제 왔습니다. 나팔절이니까요. 자, 정치도 돈밖에 모르는 그런 정치에서 이제 아무쪼록 이제는 뭔가 차원 높은 정치로 떠나야 됩니다. 물질주의를 떠나야 돼요. 그래야 정직 정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토 재산은 아브라함에게 대단히 많았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원래 소유한 참 재산도 많았는데 화란을 거치면서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그 본토를 떠나라. 그걸 놔두고 떠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는 정직 정치하려면 대통령이 돈에 눈을 뜨면 안 돼요. 정직 정치하려면 대통령이 물질을 초월해야 돼. 대부분 정치인들은 수많은 나라 돈으로 움직이니까 돈에 눈이 밝아질 수밖에 없고, 돈이 있어야 사람으로 움직이니까 돈을 긁어 모으려고 거기에 혈안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재임 기간에 할 수만 있으면 권력을 사유화해서 정책도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정책으로, 모든 걸 자기 그 사유 재산을 벌기 위해서 나라 실컷 털어먹고 끝내는 습성이 얄팍한 정치인의 수법이에요. 그걸 보고 저는 저질 정치, 빌어먹을 정치라고 그럽니다. 정직 정치하려면 물질주의를 떠나야 돼요. 뭔 주의? 물질주의를 떠나야만 정직 정치가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돈을 밝히면 정직 정치 안 돼요. 대통령이 돈의 혈안이 되면 절대 정직 정치 안 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은 한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몇 초면 또 몇 경 그럴 겁니다. 그래 보았자 대부분 써보지도 못하고 눈을 감게 됩니다. 저는 요즘 참 제가 자세한 말 않겠지만은 어떤 단체에서는 계속 돈만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마음을 사야 돼요. 마음을. 돈부터 벌려고 돈 하면 돈 안 벌려져요. 국민은 다 떠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돈에 지저분하면 안 돼. 돈에 깨끗하면 국민들이 더 지원해 줄 겁니다. 대통령이 진짜 깨끗해 보세요. 돈에, 물질에 깨끗하면 국민들,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인정이 많습니까? 국민들이 준 돈이 도둑질에서 번 돈보다도 몇 배나 많을 겁니다. 대통령이 진짜 돈에 눈을 뜨지 마시고 국민들에게 아무쪼록 무엇보다 인정을 받으십시오. 말은 안 해도 국민은 다 알고 있어요.
표현 안 해도 국민은 다 눈치, 저 새끼 저거 도둑놈 새끼네, 저 새끼 저거 거짓말 계속 거짓말하고 있네, 국민 다 알고 있어요. 저 새끼 저거 뭐 국민 우롱하고 기만한 새끼 내로남불 다 알고 있다니까. 설마 모를 것이다. 요즘 어떤 사람께 TV가 핸드폰에 안 있습니까? 핸드폰에. 이제는 투명한 사회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깨끗한 정치를 해야 돼. 저는 그래서 경금 여석, 옛날 최영 장군이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경금 여석입니다. 저는 그 노래를 가끔 많이 불러옵니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르신 어버이 뜻을 받들고 한평생 나라에 바치셨으니 결의의 스승이라 최영 장군,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여러분, 가사만 들어도 얼마나 위대한 그 부모님, 위대한 부모님부터 자란 사람입니까? 저는 한때 고난당할 때에 저 충남에 사실은 안희정 씨가 거기에 도의사 했을 때에 충남에 좀 산 적이 있습니다. 조그만 기도원에 저의 짐을 갖다 놓고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영 장군의 생가가 그 근처에 있어서 한번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또는 최영 장군의 묘는 또 저 경기도에 있더라고요. 황금을 벌고 돌같이 하니까 최영 장군 묘 한번 가봤더니 참 그저 초라하게 있더라고요. 나는 그 최영 장군의 정신, 이거 우리 정치인들의 정신이 된다고 봅니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건 대단한 사상입니다. 대단한 사상이야. 정직 정치 하려면 물질주의를 떠나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정직 정치 하려면, 하나님의 지시한 땅인 정직 정치 하려면 친척, 즉 인정을 떠나야 돼. 인정을 떠나야 돼. 친척이란 말은 12장 1절 창세기 나오죠. 정적인, 친척인, 자기가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사적인 사람, 자기 당 사람, 이것이 바로 친척이야. 인재를 써야 돼. 인재를 써야 되는데 탕평책으로 인재를 내던져 버리고 자기 아는 사람만 쓰는 거야. 이거 문제. 우리 한국에 대통령 되기 전에는 탕평책 쓰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겠습니다. 다 거짓말. 대통령을 지금까지 다 거짓말. 왜 그러십니까? 인격자 되시면 여러분 왜 그러시냐고요? 나라가 잘 되려면 인재를 써야 돼요. 면장도 알아야 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냥 자기 사람이라고 앉혀놓고 뭔 짓거린 게 이것이. 물론 정부가 든든하려면 잘 아는 사람도 쓸 수밖에 없지만은 지나치게 자기 사람만 일색으로 써버리면 나라 꼴이 어찌 되겠습니까? 정직 정치하려면 탕평적으로 인재를 등용해야 돼. 인재. 뭔지? 인재. 청렴한 일꾼을 등용해야 되고 진실한 일꾼을 발굴해야만 정직 정치할 수 있고 참신한 예국자를 써야 한다고 봅니다. 저질 정치, 못된 정치 한 사람 보면 청와대 꼭 못된 놈만 써요. 보면 저질만 써. 나쁜 놈만 써.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내각에 못된 인물만 기용하는 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뽑아도 그렇게 함량 미달 인물만 쓰십니까? 뽑아도 그렇게 못된 사람만 골라서 못된 놈만 청와대 각하 옆에 앉았으면 되겠습니까? 유유상종이란 말이죠.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지요. 누가 봐도 그래도 고개를 까딱할 수 있는 인재를 써야 한다고 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기붕 그놈 하나 잘못 써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 차지철 잘못 써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아까운 대단한 우리나라의 인물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조금만 더 살았으면 전술핵도 그때 만들었으면 그때 만들어. 박정희 대통령이 좋은 밑에 사람이 잘 좀 했으면 우리나라 대단했을 겁니다. 물론 그 당시 민주화적인 사람들은 핍박을 좀 받았지만은 국가 발전은 엄청나게 됐을 겁니다. 대통령이 잘못할 때는 각하 좀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하고 해야 됩니다. 간신배만 옆에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인물이 널려있는 나라에 인물이 널려있어. 우리나라는 인재가 지천에 깔려있고 박식한 자가 너무 많아서 박사들이 그냥 넘칩니다. 그런데 인재 등용하는 것을 보면 한숨이 나오고 인재 발탁하는 걸 보면 통탄할 일입니다. 정직 정치하려면 사적인 정을 끊고 나라를 위해서 인재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의 포항제철 박태준 씨, 그분 대단한 분입니다. 저는 대단하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포항제철의 박태준 씨. 그분은 사실은 그 후로는 크게 못 폈지만은 광양제철도 참 그분의 힘이 큽니다. 원래는 광양제철을 딴 데 세우려고 했었는데 박태준 씨가 각하 광양에 세워야 맞습니다 하고 했다는 겁니다. 박태준 씨. 그 인재한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때에 김재익이라는 사람을 썼기 때문에 경제가 최고로 올라간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가 집값 문제가 얼마나 심합니까? 노무현 정부 때에 58%야. 어제 조선일보 안 봤습니까? 이명박 때는 집값이 내려갔어요. 마이너스 3%. 박근혜 때는 10%대. 지금 문재인 정부 때 28% 아닙니까? 집값 올라가면 서민들 주고 서민들. 그리고 이제 집 가진 사람들은 이제 세금 폭탄을 하니까 이제 또 그 사람도 그 사람대로 죽어요. 이 뭔 짓입니까? 그러니까 하더래요. 집 문제는 정권 초기부터 해야 돼. 정권 초기부터. 집권 기간은, 재임 기간은 짧은데 처음부터 허송세월을 보내버리고 나중에는 절대 집값 못 잡아요. 처음부터 딱 계획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아무쪼록 저의 발음으로 사실은 그 박태준 씨 같은 인재 많이 있습니다. 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옛날 김우중 씨 같은 분도 물론 정치적으로 그 양반 좀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그분을 잘 활용했으면 대단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죽여버리려면 한순간에 죽여버려요. 여러분 옛날 여러분 부산 그 신발 안 봤습니까? 그래서 정직 정치해야 돼. 정직 정치해야 나라가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우리가 이 문제를 철저히 알아야 돼. 미국이 지금까지 저렇게 끌고 간 것은 헨리 키신저라는
그 대단한 사람의 영웅 때문입니다. 그분은 1923년 5월 27세니까 지금 약 97세 정도 되는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이 헨리 키신저가 지금도 현 미국 정부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헨리 키신저보다 위대한 보물 인재 인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직 정치하려면 사사로운 인정에 매달리지 마시고 키신저 같은 위대한 인물을 많이 발굴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정직 정치하려면 아비집 즉 평범한 정치를 떠나야 돼요. 안일한 정치 떠나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 하반절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비집을 떠나라. 아비집이란 말은 종교적으로는 교권주의, 안일한 교권주의를 말하고, 정치적으로는 지금까지 썩은 정치, 관행으로 내려온 썩은 정치, 전통으로 내려온 썩은 정치, 간섭에서 내려온 썩은 정치, 이걸 과감하게 여기서 떠나야 돼. 평범한 정치 떠나야 돼. 그동안에 여야 관계 국회에서 싸움밖에 뭐한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회가요, 건설적인 여야가 아니라 이념 대립, 좌우 논리에 따라서 국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뭔 짓거리인가 이것이. 한마디로 정직 정치하려면 구태의연한 정치관념을 벗어나고 과감한 변화, 깜짝 놀랄 변화, 상상을 초월할 변화, 전 세계가 충격받을 변화를 좋아한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정치의식을 개혁해야 되고 뒤집어야 되고 정치 논리를 혁명해야 돼. 평범한 것이 지금 안 통하는 시대예요. 평범한 정치 수법 이제 거두어야 될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통큰 지도자가 나와야 돼. 통큰 지도자. 통큰 큰바위 얼굴이 나와야 돼. 큰바위 얼굴. 통큰 민족 영웅이 나와야 돼. 통큰 민족 영웅. 평범한 정치가 끝내고 대범한 정치가 나와야 돼.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시할 정직 정치, 이걸 반드시 해야 돼. 그러면 정직 정치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창세기 12장 2절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 너는 복의 근이 될지라. 그래서 첫째가 바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준다. 정직 정치 앞으로 나라가 커질 겁니다.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지시할 정직 정치하면 나라가 내게 복을 주어, 그래서 나라가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세 번째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정직 정치하면 우리나라가 창대하게 되고 그 대통령도 창대하게 이름이 명성, 이름이 자자하게 될 겁니다. 네 번째가 하나님 지시할 정직 정치하면 복덩어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복덩어리 정치인이 될 겁니다. 그분 한국의 정신 지주가 될 겁니다. 정직 정치할 사명자 어디 없습니까? 정직 정치할 지도자감 어디 없습니까? 정직 정치할 큰바위 얼굴 어디 없습니까? 자기는 정직 정치할 지도자를 꼭 뽑아야 되겠습니다. 자기는 정직 정치할 사명자, 정직 정치할 대통령, 정직 정치할 민족의 영웅 꼭 뽑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정직 정치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정직 정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복된 길이로다. 복된 길이로다. 복된 길이로다. 결론 마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정치가
정직 정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시한 정직 정치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지시한 정직 정치에 우리 한번 힘을 모아봅시다. 오늘 저는 마지막 구호 외쳐 마치겠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지시할 정직 정치할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뭉치자, 하나 되자, 기도하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